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상승했지만 오늘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1% 넘게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을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810선까지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자세한 시장 흐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약세 출발한 이후에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물에 밀려 낙폭을 키워서 장중에는 181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을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요. 현물 매도 물량이 3,3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IT 매물, 그 가운데서도 삼성전자에 집중돼 있는데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하락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선물 또한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2,500억 원 정도, 2,600억 원 가까이 출회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4,900억 원 정도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방어에 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160억 원 정도만 사주고 있고요.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 넘게 23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1,823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잠깐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강보합권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기관 쪽에서는 오늘 13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 쪽에서 매수하면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18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그에 조금 못 미치는 물량 16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지수는 0.7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네요. 485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도 넘어갑니다. 사흘째 오른 원달러 환율은 1,150원대 초반에서 오늘은 1,160원대 부근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유로존 관련 이벤트들에 대한 경계감, 관망세가 짙은 모습인데요. 무엇보다 개장 이후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는 1,160원대보다 조금 내려와 있죠. 2원 80전 오른 1,159원 6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저희 무료 문자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지금 바로 이 번호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과 가격 비중까지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3번 전화번호도 함께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요. 현명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분석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미국이 이제 하락 한 2%에서 국내장도 그대로 하락을 했죠. 오히려 국내장은 한 1.5%가 더 빠진 상황이었고, 그러는데 금요일날 미국은 다시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유럽 4개국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1,300유로에 대한 성장 협약, GDP의 1% 정도 해당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190조 정도를 성장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장은 오늘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내장은 수급의 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수급이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7일 날 독일하고 프랑스가 또 회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보시면 28일 날은 유로존 정례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은행 동맹에 대한 부분, 유로존 은행 동맹에 대한 초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독일이 반대하는지 안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CB에서 담보 규정 완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은행의 자금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자금을 중앙은행에서 받으려면 담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담보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상당히 좀 높아야 됩니다. A 플러스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트리플 B 플러스까지 낮춰줬죠. 그 얘기는 자금을 좀 해가시켜줄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내달 5일에는 통화회의가 있는데 유로존에서는 3년 만기 그 LTRO를 다시 한번 시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있고 실제로 투자 전략가들도 이 부분을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초순이 시장의 방향성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독일에서 EFSF나 ESM을 통해서 스페인이나 국채의 채권을 사준다든가 ECB의 역할론을 강화해서 공식적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채권을 무제한 사줄 수 있는 것을 허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ECB의 어떤 담보교정 완화라든가 유럽 4개국의 1,300유로 성장 협약은 사실 굉장히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고 향후 이것으로 인해 주가의 방향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내장 같은 경우는 선물에서 금요일날 외국인이 매도를 약 16,000개를 하면서 시장을 약간 혼란스럽게 만들어놨죠. 과거의 사례로 16,000개 매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두 번 정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주가가 좀 빠진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는 주도주를 바꿔가는 과정 속에서 이때까지 주가의 주도주였던 삼성전자를 팔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를 팔면서 어차피 삼성전자를 팔면 시가총액 하락이 될 것이고 시가총액 하락을 이용해서 선물의 이익을 보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절대 이렇게 내려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아 시장에서 국내장만 지금 유난히 빠지고 있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도 0.3% 정도밖에 안 빠지고 있고요. 항생은 오히려 플러스권이고요. 각권도 0.4%밖에 아직 안 빠지고 있죠.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틀 동안 거의 4%를 넘게 빠뜨리죠. 그 전날 목요일까지 계산하면 4.7%가 하락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는데 그 의도를 본다면 결국 삼성전자를 팔고 그 물량을 다시 화학 정유주로 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해야 되고 그 사이를 이용해서 선물의 투기적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선물이 조만간 이익을 실현하고 포지션이 변경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면 결국 주가는 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3,4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물에서. 그 다음에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봐야 될 것은 기관의 움직임입니다. 기관이 윈도우 드레싱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특히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면 원형 바닥형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오후장에서는 적어도 시가 1837 이상에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842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와서 기준선 수평까지 올라와주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에 2580억 정도가 출회되면서 주가를 좀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을 보시면 앞에서 언급한 삼성전자 4% 하락하는 모습 있죠. 지난주 금요일날도 외국인이 16만 5천 개를 팔았고 현재 1시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은 10만 개 넘게를 팔았습니다. 말이 10만 개지 만원짜리라든가 5천원짜리 10만원짜리 단위고 100만원 단위가 10만 개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간 대비로 봤을 때 오늘 20만 개 이상 매도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물량을 털면서 다른 종목으로 방향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정유주 쪽에 방향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보시면 화학 정유주들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하나케마일도 상승하고 있고요. OCI 같은 종목도 2.5%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또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좀 하락하고 있지만 호남석 같은 종목들은 다 상승권에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포트가 변경되는 과정 속에서 일시적 하락을 통해서 선물에서 이익도 보고 포트도 변경하고 아마 이런 꿍꿍이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과거에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수급동향에서 보시면은 개인이 전부 매수를 하죠. 4,990억을 매수하고 있는데 화학과 의약품만 한 30억 정도씩 팔고 있고요. 전기가스도 한 1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2,600억, 현 전체 3,400억 중에서 2,660억이 전기전자 몰렸죠. 그다음 운송자물 450억이 몰렸고 화학에 110억 정도 몰린 게 특징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화학업종에 330억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전기전자에서 소폭 매수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화학 정유로 물량이 옮겨가는 과정으로 보신다면 지금부터 화학 정유주들을 사야 하는 것인지 그 가운데 또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는지도 한번 궁금하네요.
제가 눈여겨보는 종목은 LG화학과 OCI, 예. 금호석유 정도 보고 있고요. 네. 삼성 정밀화학도 괜찮아 보이고 있고요. 네. 이런 종목들이 2007년도에 영광이 재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그 차화정의 주도주였죠. 차화정일 때 가장 못 간 주식을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삼성전자였습니다. 그 당시 삼성전자는 40만 원대까지 갔었죠. 그 사이에 차화정은 크게 갔고, 그 다음에 차화정은 크게 빠질 때 물론 자동차 좀 버텨줬죠. 차화정이 크게 빠지고 고점 대비로 3분의 1 토막 날 때 삼성전자는 나홀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 3배가 났죠. 이제는 바뀔 차례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네.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에 가면 다른 종목은 못 갑니다. 모든 매기는 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삼성전자는 쉬어가는 자리가 드디어 예전부터 예측해드린 것처럼 그런 자리가 오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만큼의 시가총액을 다른 종목에서 차지해야 되는데 그동안 아주 낙폭이 컸던 종목들에 관심을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화학종유 쪽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매수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났다면 저점 대비 더블까지 가는 것도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차화정에서 화학정유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LG화학, OCI, 삼성 정밀화학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오늘 장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여기서는 두려워하거나 예. 공포에 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의 11,870 무너지지 않다면 상승을 할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대마불사라고 합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면 시장은 초토화되죠. 어차피 장은 없어집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시점에서 지금은 국내장이 의외의 어떤 포지션을 바꿔가는, 포트폴리오를 바꿔가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물론 미국의 11,870포인트가 무너진다면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장은 대세 상승의 길목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영향으로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한 달 뒤에는 웃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은 저점 심하다 매수 유효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가지고 계신 분 굳이 지금 물량을 공포에 털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 월요일 장은 많이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힘내시라고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리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 열려있죠. 013-3366-0110번입니다.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13번으로 함께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 전화 주시는 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이 잘 안 됐나 봅니다. 먼저 문자 주신 분 먼저 만나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자 주신 분 3832번님이신데요. 정태근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SO일 보내주셨네요. 95,000원의 비중이 20% 목표가 손절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첫 번째 종목 SO일이네요. 네, 방금 전에 정유주 지금 매수할 때다라는 말씀도 들어봤는데 이분은 네.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좀 전에 전화 연결하신 분하고 똑같이 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석유뿐만 아니라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화학업종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흔들리더라도 팔 구간은 아니라고 그 전부터 저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의견은 똑같다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SO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95,000원에 사셔가지고 비중이 한 20% 정도 되시는데 네.
일단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갖고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좀 더 빠졌다가 지금 다시 유가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80달러 선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어차피 유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106달러에서 한 80, 78달러까지 빠진 거면 네.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도 똑같습니다. 저는 정유화학업종은 이제부터는 조금씩 흔들리더라도 좀 가져가야 된다. 그런 부분은 틀리지 않다 말씀드려 볼게요. 대신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에솔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 하락을 하는데 코덱스 에너지 화학 그러니까 화학 ETF죠. 화학 ETF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금 이제 코덱스 에너지 화학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게 코덱스 에너지 화학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 코덱스 에너지 화학 같은 게 크게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을 안 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은 좀 조정 받지만은 화학 업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큰 폭의 조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방 경직성을 지금 현재 보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 화학업종 같은 게 조금 흔들리더라도 이제부터는 좀 가져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만 굳이 좀 손절가만 한번 제시를 하자면은 요 같은 경우는 9만 원 정도 좀 잡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만 원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손절을 한번 했다가 다시 9만 원 회복하게 된다면 좀 따라가는 전략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손절가 9만 원 제시를 하지만 그래도 손절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참는다면은 좀 괜찮은 결과 있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가 아니라면은 좀 길게 가져가 보시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길게 여유 있게 가져가 보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목표가는 설정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SOE 첫 번째 상담으로 받아봤고요.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상담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아직 저희에게 고민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늦지 않았겠죠? 무료 문자 번호 통해 그 고민이신 종목 바로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전화가 되겠습니다. 연결 잘 됐겠죠?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석입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네, 월요일 오후인데요. 어떠한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저거 SK 케미칼하고 네, 부산 뭐고? 네, SK 케미칼이고요. 예. 한 종목의 생각이 잘 안 나시나 봐요. 파트론 네, 그 좀 내용도 좀 잘 모르고 네, 파트론이요. 예, 그걸 갖다가 음, 한진해운을 반을 그 해가지고 그걸 샀기 때문에 네, 뭐 어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예. 매수 가격도 그렇고 네, 매도 그렇다면 어떻게 예. SK 케미칼 파트론 매수하신 가격부터 들어볼게요. SK 예. 케미칼 얼마에 사셨어요? 72,000원. 72,000원에 비중은 예. 얼마나 되십니까? 그거 처음에 한 30% 됐는데, 네. 내가 반쯤 그냥 6만 한 3,000원인가 뭐 2,000원인가 돼가지고, 네. 매도했어요 하고 그거만 쥐고 가는, 15% 정도 쥐고 가는. 네, 15% 정도. 예. 절반 정도 물량을 줄이신 가격, 비중이고요. 파트로는 매수하신 가격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11,850. 11,850원이면 예.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건가 봐요. 예, 한진해운 예, 정리하시고 얼마 전에, 예. 지난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한진해운 것도 조금 거기서 한 50%, 샀는 데서 한 50% 정도 들어가지고 그거 샀다. 네, 그럼 파트론 비중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한 10%. 10% 정도 예. 되시고요. 일단 SK 한진해운. 케미칼, 네. 예. 시청자님, 파트론과 예. SK 케미칼 두 종목 저희가 봐드리면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볼게요. 저희에게 예. 파트론과 SK 케미칼 주셨는데요. 파트론은 11,8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 15% 예. 비중으로 SK 케미칼 예. 72,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다른 종목들 그리고 현금으로 75% 비중 채우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예. 고민이신 두 종목 한번 옆에 계신 이성규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뭐 파트론하고 SK케미칼 이제 두 가지 종목을 이제 포트에서 좀 가지고 계신데요. 예. 일단 그 파트론 오늘 그래도 장 나쁜데 되게 좋네요. 그죠? 최근에도 흐름도 굉장히 좋았고요. 예, 그런데 그거 잘 모르고, 뭐, 어찌된지도 모르고 그날 매일 사가지고. 그러세요? 추천받고 하셨나 봐요. 예, 지금 매수가가 11,850원인데 뭐 언제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11,900원이에요. 그래서 주당 한 50원 정도 차이니까 그렇게 뭐 큰 수익은 아닌데 어쨌건 간에 매수가에는 있습니다.
예. 매수가에 있는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냐면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테나 같은 거 있죠.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만드는 업체예요. 그러면 이 회사의 실적이라는 거는 당연히 삼성전자에 납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에 따라서 또 그만큼 부품 공급하고 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보게 되면 최근에 물론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만 삼성전자가 1분기에 좋다고 해서 2분기에 반드시 좋을 것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요. 예. 그러면서 최근에 어떻게 되냐면 약간은 그 갤럭시 3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되면서 약간은 저 이익 전망을 좀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물론 그러니까 왜 이게 뒤늦게 올라가냐면 삼성전자가 재고 소진을 하고 또 많이 팔다 보니까 뒤늦게 매출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간다고 보면 되겠는데 올해 지금 증권사에서 예상 실적치가 나오는 게 얼마냐면 한 1,440원 정도가 주당 그러니까 순이익 수준으로 1,440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뭐 한 8배수 PER 지수라는 것으로 8배수 정도 되는데요. 8배수 정도 되면 사실 싸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싼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저렇게 부진하면서 이탈하고 내려갔을 경우에는 같이 동반 하락할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상단을 말 그대로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잠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전고점이었던 부분 2011년에 고점이었던 분이 12,700원 정도 됐었어요. 그 정도를 당연히 뛰어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실적이 더 전년 대비해서 훨씬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맞는 겁니다. 당연히 맞는 건데 그것을 지금 장담을 못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전고점에서 부딪혀서 내려올 수 있을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 주가는 시장 컨센서스로 대비해서 일단은 10배수 정도만 해서 목표 주가는 제가 14,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14,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에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이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손절가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11,000원이에요. 예. 11,000원 선 그럼 이탈할 경우에는 장기는 매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안전하게 예. 자살시키는 길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알겠습니다. 됐고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SK 케미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SK 케미칼은 케미칼이라서 화학주처럼 보입니다. 물론 화학주 맞습니다. 근데 그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해서 그 의약품 있죠. 그쪽도 있었어요. 근데 약가이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약주들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 하락하고 매출도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도 일부 작용하면서 SK케미칼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다만 이 회사가 올해 들어서 지금부터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확률은 뭐냐면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친환경 수지들을 이렇게 개발하고 했을 때는 사실상 그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좀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적겠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이 이익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케미칼은. 그래서 올해 이 회사의 컨센서스가 한 주당 한 8,000원 선 정도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쌉니다. 그리고 BPS 수준도 자산가치 수준으로 보더라도 싸고요. 그렇기 때문에 SK케미칼은 좀 저는 장기 보유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이 회사가 부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익을 크게 보지 않으면 그 이자 비용도 갚지 못해요. 근데 그 선까지는 올라가겠어요. 지금 매수가 부분까지요? 예. 매수가 부분은 저도 확신은 못하는데 이 회사의 그 성장 추이로 봤을 때는 한 65,000원 선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 한번 보시고 나중에 또 상담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두 들어가세요. 종목 상담 드렸는데요. 도움 되셨나요? 예. 네, 나중에 또 다른 종목 들어가세요. 궁금하실 때 전화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네, 서둘러 끊으시려고 막 하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들어왔더라고요. 보내주신 분은 7785번님, 매수하신 가격은 22,500원, 비중은 20%신데 매수가 회복 언제쯤 가능할지 그리고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 추가 매수 조금 상당히 저도 고민이 되네요. 네. 일단 중국 쪽 뭐 얘기를 또 안 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자, 이슨프라코 같은 경우에 어차피 뭐 자회사의 밥캣이라는 어떤 미국 그 건설 중장비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진출했기 때문에 그쪽의 건설 중장비 시장을 좀 안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안 좋은 점이 일단 어차피 중국 쪽이 너무 기대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악재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연관성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두산중공이 만약에 발전 플랜트라든지 어떤 그런 발전 수주가 좀 많게 된다면 그쪽에 뭐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현재 두산중공도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두산인프라코는 어디나 기댈 데가 없어요, 지금 기댈 데가.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그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해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습니다. 저 화면을 좀 같이 보신다면은 같이 올라갔죠. 근데 이때 당시에 화학수도 같이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겠습니까? 당연히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겠죠. 근데 지금 그 중국이 그 지준율 인하인지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어떤 그 통화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 통화 정책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이전에 어떤 그 얘기가 나왔던 뭐 중국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인 어떤 그 액션이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두산 인프라코의 제일 큰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500원에 사셨는데 매수가 회복 언제쯤? 이거는 매수가 회복 언제쯤보다 매수가 회복은 어떻게 돼야 회복이 될까요? 언제보다는, 그러니까 when보다는, 날짜보다는 어떤 how, 그 기회적인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날짜는 지금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하지가 않고요. 어쨌든 중국에서 어떤 액션이 나오냐, 어떻게 나오냐, 그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화학수를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중국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까,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종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어떤 철도라든지 이런 그 사회 인프라 투자 그리고 민간 투자 쪽으로 활성화시킨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부분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할게요. 언제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매수가 회복은 반드시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리고 민간 투자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분명히 올라갈 거란 그 부분만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시기를 제가 모를 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보자면은 추가 매수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씩 올라가 줄 때, 그러니까 차트란 캔들보다는, 이렇게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평선이 적어도 단기 이평선이라도 위쪽으로 좀 틀어줄 때, 그때를 조금 추가 매수 지역을 한번 삼아 보시고요. 그리고 매수가 회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만 다시 반복을 해드리지만은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 그리고 민간 투자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매수가까지는 분명히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추가 매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선절 생각 안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요. 보유를 하신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좀 추가 매수를 하시라고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두산인프라코어 매수가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중국에서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오늘같이 지수 많이 하락하는 날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꼭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앞서 김동섭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넉넉하게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지금쯤 매수해 볼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 두 분의 전문가께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94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두 종목 주셨습니다. 저희 두 종목 다 상담해 드릴게요. 한 종목은 대한항공, 또 다른 종목은 외환은행입니다. 대한항공은 6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 그리고 외환은행은 9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역시 같습니다. 20%인데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습니다 하십니다. 두 종목 다 손실 중이시네요. 네, 일단 네. 대한항공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대한항공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유가가 내려가면서 유가에 대한 수혜주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좀 약간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뭐 달러가 강세가 되는 그런 경향들도 있죠. 그런 점들이 약간은 좀 상충되는 점이다. 최근에 들어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 여객 운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올라간 거는 일단은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지만 성수기 시즌이 다가오면서 그것과 공교롭게 맞아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일단 대한항공의 실적 자체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마진폭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마진폭이 늘어나는데 과거와 좀 다른 점들이 있죠. 이 항공사들이 저가 항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지배력을 잃은 건 아니지만 대한항공이 잃은 건 아니지만 일부는 뺏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대한항공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어떤 성장성 자체를 크게 지금 상황에선 논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공주들은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그 성수기 시즌에만 좀 이렇게 보유하셔서 단기적 차익 실현을 노리시라고 좀 이렇게 권유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보유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지금 뭐 매수가까지 아직 못 갔지만, 지금 현재는 한 47,000원 선 정도의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000원 선 정도가 공방이 있었던 분위기 때문에 그렇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은 정고점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성수기 시즌에는 계속 정고점 지금 두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 자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참고하셔서 목표가는 56,000원 선 일단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안 가지만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한번 상담을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외환은행인데 외환은행을 언제 매수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뭐 론스타 그런 얘기들 나왔고 그런 얘기들 또 이제 끝났고 그러면서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말 그대로 인수를 했고요. 지분을 다 취득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외환은행이 그동안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도 배당 여력이 셌던 거는 외국인들이 지분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 압박을 넣고 실적에 대한 배당금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었습니다. 거의 뭐 배당 성향이 한 50% 넘어갈 정도의 그런 배당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빠져나갔을 때 과연 외환은행이 과거에 그 배당을 했던 것만큼 그렇게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그거랑 주가랑은 상관없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유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배당을 안 주게 됐을 때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안 줄 건가 보다 옛날처럼 그렇게 돼서 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가장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실적 문제가 아니고요. 외환은행은 옛날부터 배당을 많이 줬고 배당 메리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 줬을 때는 기존에 있던 엄청난 장기 투자자들도 외환은행을 과감히 매도해버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일단 지지했었던 8,000원 선만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네. 배당을 줄지 안 줄지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3월 결산 법인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약간 한 9개월 정도 남아 있는 건데 일단은 장기적 보유로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8,000원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보유하시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뭐 장기로 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좀 제시하기는 그렇지만 네. 일단은 매수가 부분인 9,000원 선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환은행과 대한항공 상담해 드렸고요. 그 사이에 문자도 들어왔어요. 3229번님. 대우조선해양 보내주셨는데요. 대우조선해양 매수하신 가격을 살펴보니까 29,100원이라고 하셨고 비중이 30%. 이분도 손실 중이세요. 그래서 언제쯤 수익으로 되돌아갈까?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일단 먼저 뭐 시기보다는 답을 좀 드려보자면은 일단 유럽 문제가 좀 해소가 되면 올라갈 겁니다. 그때쯤 제가 보기엔 그래도 매수가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히스토리를 제가 지금 차트를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왜 갖고 있어야 되는지. 자, 볼게요. 자, 2007년도에 조선주 상당히 강하게 갔죠. 자, 보겠습니다. 이때 상당히 강하게 갔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중국에서 상선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되돌아가 본다면은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현대차 못 갔죠. 그리고 뭐 갔습니까? 기계, 철강, 화학, 대중국 관련주들 모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똑같습니다. 이때 그 중국에서 상산 수주 때문에 많이 갔어요. 그러고 나서 경기 크게 급락 맞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버벅대다가 다시 한번 갔죠. 뭐 때문에 갔습니까? 해양 플랜트 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선주는 그 8월 달에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맞기 전에 이전부터 이렇게 주가 조정이 먼저 나왔었어요. 45,000원에서 한 38,000원 정도까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되게 되면서 그 뭐 불난집에 뭐 기름 부은 격으로 완전히 급락을 해버렸죠.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지금은 어느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냐면 조선주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유럽에서 이미 된 발주 물량들이 있죠. 프랑스라든지 그리스에서 이미 발주된 물량들이 지금 유럽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발주가 연기가 될 것이다. 발주가 취소가 될 것이다. 그 우려감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45,000원에서 지금 현재 26,000원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잘 볼게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은 유럽 경기가 해소가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조선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발주가 연기될 것이다. 그리고 발주가 취소될 것이라는 그 우려감이 해소가 되게 되면서 일단 기술적 반등 나오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적어도 가지고 계신 매수가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35,000원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5,000원 부분까지 반등을 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조선주는 뭘 고민해야 될까요?
유럽에 대한 부분, 그리스에 대한 유럽에 대한 그런 우려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그러니까 유럽의 문제가 해소되고 난 뒤부터는 보셔야 될 부분이 추가적으로 해양 플랜트 수주가 나오느냐, LNG선에 대한 어떤 수주가 나오느냐, 이제부터는 실적과 업황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선주는 딴 게 없습니다. 지금 유럽이 일단은 지금은 시장 때문에 같이 빠진다 생각을 하시고 보유를 하세요. 보유를 하신 다음에 유럽 문제가 좀 해소가 되면서 올라와주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자 가격대를 한번 짚어본다면 31,000원, 3만원에서 한 31,000원대까지는 안 올라오겠습니까? 유럽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은. 그래서 이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이후부터 이래 유럽 문제가 해소가 되고 미국 쪽으로 이슈가 딴 데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딴 데 중국 쪽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그때 가서 만약에 조선주가 추가적인 수주 얘기가 안 나온다면은 주도주군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금 전략을 새로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시장 문제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일단 가지고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까지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손절가, 목표가 제시 안 하고요. 일단 시장이 괜찮아질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기다려보는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럽에 관한 문제 때문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려보자. 이렇게만 좀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드렸던 두산인프라코어와 비슷한 상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이었다면 대우조선해양은 유럽 이야기 좀 잠잠해지는지 살펴보면서 그 이후에는 수주 물량이 제대로 나오는지도 살펴보면 매수가 회복까지는 충분하겠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SK 하이닉스 들어왔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9177번님이신데요. 하이닉스는 매수하신 가격이 23,500원 그리고 비중은 20%신데 오늘 많이 내려가고 있죠. IT주 많이 내려가고 삼성전자가 앞서 들었었죠. 4% 이상 내려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3% 이상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부담이 되시나 봐요. 손실은 크지 않으시지만 지금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네. 지금 하이닉스도 뭐 3.7%대 지금 굉장히 급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4%대 내려가죠. 분명 뭐 과대 낙폭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동안 일단은 오늘 장에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삼성전자 여파가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도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그냥 전망 자체 일단 둘째 쳐놓고 첫 번째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도하면 사실상 반등하기가 힘듭니다. 그거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이전에 있었던 매도 공세보다는 일단 IT에 굉장히 많이 집중돼서 매도 공세가 나온다는 게 지금 현재는 가장 큰 좀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 뭐 앞전에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보면 1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어느 정도 괜찮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1분기의 실적을 추정했던 것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1분기에 그만큼 많이 팔렸기 때문에 2, 3, 4분기는 상대적으로 덜 팔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인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같이 사람들이 휴대폰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구매했다가 좀 이렇게 뭐 2년 약정되면 또 바꾸는 사람들, 아니면 중간에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되죠. 아니면 스마트폰이 아예 없었던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이 일어났을 때, 성장이 일어났을 때 그때 잠시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그 수준 중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합니다.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IT는 원래 옛날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부진할 수 있다는 거, 전망 자체로 봤을 때 부진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보유 의견은 지금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손절가는 22,000원 선을 일단 제시를 해 드릴게요. 물론 뭐 낸드 플래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패키지 판매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단가를 내리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 IT 기업들의 사정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22,000원 손절가, 그리고 고점 부근은 일단은 전고점 분이 25,000원 선 대응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살펴봐 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가 되겠네요. 바로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목소리 굉장히 밝으신데요. 종목들 사정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상담 받고 싶으신가 봐요. 예.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할인 5,100원 50%. 5,100원의 비중이 50%시고요. 예. 다른 종목은요? 또 LG전자. LG전자요? 예, 8만 원에 30%. 8만 원의 비중이 30%. 30%라고 하셨고, 예, 목소리 예. 굉장히 밝으셔서 수익 중이신가 했더니 조금 손실 중이시네요.
예. 네. 근데 시청자님 근데 저기 개미들에게 한번 전화 주셨었나요? 목소리가 굉장히 낯이 익어요. 그렇지 않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화는 처음이셨군요. 그동안 시청만 하시다가. 예. 네, 반갑습니다. 네, 하림과 LG전자. 시청자님 포트폴리오부터 짧게 한번 포트폴리오 정리해 볼게요. 저희에게 두 종목 주셨는데요. 하림은 5,100원에 비중이 50%, LG전자는 8만 원에 비중이 30%입니다. 네, 두 종목 다 손실 중이신데요. 어떻게 하면 조금 수익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그리고 종목들도 잘 챙기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일단 뭐 하림하고 LG전자 주셨는데 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보자. 일단 비중 많은 것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예. 하림 같은 게 혹시 여름 때문에 사신 겁니까? 그게 4월 초에 이제 소고기 파동이 있고, 뭐 또 여름 성수기 되고 이러니까 좀 안 괜찮구나 싶어서 했는데, 뭐 생각 외로 뭐 부진하네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은 저하고 좀 똑같으셨는데 좀 시기만 좀 빨랐다 뿐이네요. 예. 그렇죠.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항상 들어갔을 때가 조금 저점이고 또 빠질 때가 좀 고점이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부터 중요하죠 뭐. 그래서 자 이거는 충분히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뭐 소고기 파동이라든지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여름이다 보니까 뭐 치킨 맥주 이래가지고 상당히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런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또 여름이 다가오게 되니까 복날 어떤 그런 육계 어떤 수요 증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그하고 공감을 하셨듯이 조금 그런 뭐야 될까요? 복날이 다가오게 되면서 삼계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수요가 그런 부분 테마가 좀 형성이 되면은 제가 보기엔 그런 걸 좀 이용해서 이제부터는 좀 수익보다는 좀 빠져나오는 쪽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모르겠는데 그게 수익권까지 제 발휘하면 좀 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 이거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적이라든지 뭐 업황이라든지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회사 내용 자체는. 그래서 이게 차트 좀 볼 줄 아시죠? 예. 그러면 제가 다른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바닥을 조금 다지다가 어떤 종목이 좋으려나? 바닥을 다지다가 이게 조금 볼게요. 자, 인포피아 잠시만 이건 아직 완성이 안 됐네. 자, 보게 되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였던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21선 회복을 하고 반등을 쓰다가 21선 이격 줄이는 과정 나오죠. 지금 나오는데 이제 그러니까 쌍바닥을 다지고 그러니까 21 단기 이평선이 저항이 됐던 종목들이 쌍바닥을 다지고 21선 5일선을 돌파하게 됐을 경우에 5일선이라든지 21선을 지지받고 N자양 상승, 이 N자양 상승이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할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4,000원권에서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조금 이격이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테마가 형성이 되게 된다면은 요게 5일선이든 21선이든 지지를 받고 다시 2차 파동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맞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부분이 연결이 된다면은 위쪽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는 게 맞겠지만은 만약에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요거는 4,200원에서 3,800, 3,900원 정도의 박스권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 차트를 보시면 작년 이게 분할이 됐는데 분할됐는데 이게 작년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이게 전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 5월달부터 작년 8월달부터 차트인데 이때 당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400원에서 7,600원 정도 전혀 육계 쪽에 수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처럼 이렇게 된다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4,200원에서 3,900원 갇힐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조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보셔야 될 부분은 4,200원 부분까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은 일단 가져가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4,200원권에서 N자형 반등이 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 미끌려 버린다면은 그때는 조금은 죄송하지만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업황적이란 부분, 테마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부터 꼭 중요하게 하셔야 될 부분은 차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준다면은 요건 한 4,700원까지 1차적으로 보십시오. 4,700원까지 많이 반등을 준다면은 4,700원까지 보시고 만약 그 가격을 뭐 돌파한다면 무조건 뭐 다 갖고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중요한 건 1차 대응선이기 때문에 제가 반등이 나왔을 경우를 가정을 해서 1차 대응 가격은 제가 4,700원으로 좀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빨라가지고 항상 신경이 쓰이는데 이게 막상 말을 하다 보면 제가 그게 좀 제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계서 LG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참 너무 애를 먹입니다. 이게 LG전자가. LG전자 그것도 이제 9만 얼마 뭐 이러다가 4월 초에 그 1분기 실적이 이제 또 뭐 잘 좋을 것이다 그쵸. 이래가지고 안 괜찮겠나 싶어서 그랬는데 이게 그 실적 발표 있고부터는 계속 지금 그 내리고 있네요. 예, 이게 조금 하이닉스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분기 때 LG전자뿐만 아니라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증권가 리포트 뭐라 그랬습니까? 다 턴어라운드 된다 그랬죠. 예. 근데 실적으로 턴어라운드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기관들 다 팔아버리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분기 때 턴어라운드 되고 2분기 때 뭐 개선이 될까 얘기해놓고 이게 안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수급 보세요. 기관들이 계속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근데 중요한 건 1분기 실적 시즌 딱 끝나고 2분기 딱 들어간 시점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래도 2분기에는 기대될 만은 하다 얘기하고 나서 5월 말에 리포트가 또 바뀌어버렸어요. 2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힘들다 이렇게. 그 리포트 내놓고 그냥 파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솔직히 매수가까지 이것도 매수가까지 좀 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중기적인 바닥값만 지금 제시를 할게요. 이거는 6만 원만 안 깨진다면 일단 갖고 계십시오. 이게 LG 디스플레이 연말까지. 연말가 아니고 3분기까지요. 이게 LG 디스플레이가 먼저 움직여야 LG전자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차트를 좀 먼저 보시고 LG 디스플레이 내용을 좀 보신 다음에 LG전자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6만 원만 안 깨지면은 일단 갖고 있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6만 원이 중기적인 바닥이기 때문에 6만 원만 안 깨지면 일단 갖고 있고 만약 6만 원이 깨지면은 다시 사더라도 조금 손절은 매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그렇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두 종목 다 상담해 드렸는데 어떻게 좀 고민이 해결되셨나요? 예, 도움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종목 궁금하실 때 개미디렉트 찾아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의 두 번째 전화까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죠. 이성규 팀장님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너무 아쉬워서 하시지 마시고요. 저 내일 이 시간 다시 오니까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한 번 더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